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남자, 한남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편에 읽어드렸었던 생각하는 인문학 1편을 마치고 2편 4장 물음 4장부터 시작할게요.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챙기고 손도 잘 씻고 계시겠죠? 건강이 첫 번째니까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 읽기를 시작할게요. 네, 4장 물음 얻으려면 구하라 1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철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부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의심과 부정의 체에 걸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순수한 사상을 새로운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했다. 이 작업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성찰과 방법 서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생에 한 번은 기존의 내가 참된 것으로 인식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확고부동한 새로운 인문학을 세울 수 있다. 나는 앞으로 오직 진리만 탐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주, 자연계, 생물, 무생물 등은 물론이고 1+1은 2 같은 수학적 진리까지 거짓일 수 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나의 존재,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기토 에르고 숨을 새로운 철학의 출발점이자 제1원리로 삼았다. 원래는 제4장에서 더 많이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거나 아니면 빌리셔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4장 이렇게 끝이 났고요. 5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5장 생각, 그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하라. 233페이지고요. 그 전에 소제목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논어를 읽고서 변화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논어를 읽을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인문고전 저자나 인문고전 해설서를 집필한 저자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문학 강의도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문고전이나 인문고전 해설서를 읽고서 자기를 잃어버린다. 조금 과장하면 저자가 전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인문학 강의도 마찬가지다. 뜨겁게 들으면서 정성스럽게 적으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강사가 전한 생각의 노예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 지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라.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수학 문제들, 교과서나 참고서의 방법이 아닌 스스로 생각한 당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만일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수학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나 자신만의 수학이라니? 그런 것도 있나? 인류 최고의 수학자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게 수학 아닌가? 물론 이런 관점도 일리는 있다. 하나 진정한 수학은 인류 최고의 수학자들처럼 생각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수학을 발견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천재 수학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법대로 기존의 수학을 이해했다. 즉, 진정한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학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235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강사의 지적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한다. 최소한 강사의 대표적인 저작과 인터뷰 기사들은 챙겨봐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을 일주일 정도는 깊게 사색해야 한다. 그래야 강의 내용을 강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강의의 주제나 내용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강사의 눈높이에서 그 분야를 살핀다는 뜻이다. 그리고 강사의 눈높이 또는 그 눈높이 이상에서 나 자신과 가족, 일터, 사회를 생각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강사의 내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나 자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네, 넘어갈게요. 236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특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송의 최고 인문학자였던 정희영제, 즉 정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만일 당신이 논어를 읽고서 변화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당연히 실천을 위해서이다. 실천이 없는 인문학 독서, 실천이 없는 인문학 강의 듣기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제 5장에 관한 5장을 요약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게요. 제6장 실천. 5000년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 공부법. 279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겪으면서 우리가 사색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이런 과정이 앞에 더 나오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고요.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과정에 대한 앞부분의 내용은 생략하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문 고전이 집필된 역사적 배경, 저자의 생애와 사상, 그 핵심 내용과 결론 등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은 뒤 이를 토대로 생각하고 의견을 정립하는 행위를 사색한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색조차도 입시 공부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주입적 사색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수록 소위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에는
정치, 행정, 국방, 경제, 법률 등 우리나라의 두뇌이자 심장인 분야에 소위 엘리트 소리를 들으면서 진출하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 최고 직위에 오른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를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우미나 교육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입식 생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의 꼭대기에 오르고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희망을 본다. 우리나라는 교육만 정상적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교육을 바꾼다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한때 세계 최고의 주입식 교육을 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했다. 독일의 리더들은 그 원인을 치열하게 분석해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문학적 교육을 시작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네, 넘어가서 295페이지 읽기 전에 소제목부터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거경궁리하라. 거경궁리란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인 경에 거하면서 궁리, 즉 사색하는 것이다. 이 거경궁리는 사서삼경 중 사서에 속하는 대학의 경물 치지에서 발전한 것으로 서양 인문학, 특히 윤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분야의 사색법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컴퓨터의 언어인 이진법을 발견한 라이프니츠와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였던 볼테르의 고백처럼 서양 인문학의 사색법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동양 인문학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자. 매우 많은 사람이 동양이 유학 때문에 망했고 서양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다. 서양은 19세기에 총과 대포를 앞세워 동양을 침략했다. 그런데 총과 대포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되었다. 그것도 총은 거경궁리를 핵심으로 하는 성리학이 발흥하던 시기에, 대포는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발명되었다. 한편으로 유학은 중국 선교사 마테우리치가 서양에 전파했는데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중농주의 철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 경제학 탄생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동양은 왜 서양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동양은 인문학과 정치, 수학, 과학, 경제학 등의 결합에 소홀했다. 반면 서양은 인문학과 정치, 수학, 과학, 경제학 등의 결합에 열을 올렸고 이를 통해 근대 문명과 현대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거경궁리의 핵심인 경은 논어에서 무려 21번이나 등장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사시, 즉 사람, 사물, 일을 대할 때의 경이다. 두 번째는 무사시, 즉 홀로 있을 때의 경이다. 유사시의 경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과 사물과 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무사시의 경은 자기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는 것으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이다. 제 6장은 여기서 제 6장 생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록으로
부록 2로 넘어갈게요. 362페이지 인문 고전이 가져온 믿을 수 없는 기적들. 네,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책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던 아이들이 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책에 깊이 빠져들었고 논어 수업을 못 견뎌 하면서 제발 빨리 좀 끝내주세요 라고 칭얼대던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도리어 수업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생님, 도대체 인이 뭐예요?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던 아이들이 점차 논어의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사회적 의미 등을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논어, 원문을 필사하는 등 치열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논어 교재를 편찬하는 것이다. 지적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층 공부방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따돌림을 받던 두 아이가 논어 교육을 받고는 고작 한 학기 만에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사회성이 향상되었다. 두 아이 모두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왕따에서 벗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피해의식이 있고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하고 기억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ADHD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논어 교육을 받고부터 자존감을 갖기 시작했고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기억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ADHD 중세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에 이 아이들은 논어 수업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누가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다 함께 따라가면서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누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함께 그 아이의 행동을 고쳐준다. 이제 아이들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논어를 나누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부모에게 방치된 아픔을 폭식, 게임 중독, 동생 학대로 풀던 아이가 논어와 장자를 만나더니 금세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임에도 한글을 읽고 쓰지 못했는데 읽기와 쓰기도 가능해졌다.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탓에 읽기와 쓰기를 거의 하지 못했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약 1년 동안 자원봉사자와 함께 매주 인문 고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는 행위 자체를 즐기게 되었고 생각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아이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책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핵심이라고는 했지만 사람들마다 그 가치가 생각하는 가치 순위가 다르고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만약에 이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낭독을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제가 낭독을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좀 난감했고요. 네, 모든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읽어드렸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같이 제가 읽어드린 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 책 꽤 괜찮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마음의 양식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좀 만족이 보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인문학 제2편을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내용으로 낭독으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